오늘은 상관, 견관 사주와 상관용인격 사주, 발복하는 사주에 대해서 명조를 제시하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 견관, 위화백단이라는 말이 있죠. 상관의 세력이 왕에서 강한 거죠. 그래서 그 상관의 왕한 세력이 또 강하면 사주 원국에서요. 그러면 불리함이 적고, 그리고 또 상관이 사주 원국에 있어도 인성이 놓여 있으면 상관패인이라고 해서 상관이 정인에 제압되어 말과 지시를 따르면서 좋게 화하여 유리한 사주가 됩니다. 재성이 사주에 있어서 상관생재하면 상관이 재를 생하는 거죠. 그러면 관재구설수 같은 악재에서 벗어나면서 때론 오히려 좋은 일로 화하여 문서운이라든지 재물운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정인은 이러한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사주원국에 편인이 있으면 아니면 편인운이 들어와서 이러한 작용을 한다면은 당분간은 독특한 아이디어, 표현력, 재주 등을 활용해서 편법을 써서 불리한 그런 형국에서 일시적으로는 벗어날 수 있지만 나중에 또 다른 문제로 더 큰 고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상관은 관성을 극하는 육신으로 흉신이죠. 상관경관은 기존의 틀은 잘못된 것들이 많다는 생각이 강해져서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그런 부정적인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고요. 그건 그저 본인 자신의 생각뿐인데, 본인 자신의 생각뿐인데, 자신이 잘못하면 용서가 되고, 남과 세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절대 그 꼴을 못 보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의 잔소리꾼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배우자로 이러한 남편을 만나면 상관경관 위화백단으로 상관이 정관을 보면서 그 해로움, 재앙이 100가지에 이른다 하여 상관경관 위화백단이라고 합니다. 상관이 정관을 충월했을 때 연애자평 논상관편에서 나오는 구절인데 상관이 정관을 보면 흉한 일이 100가지 발생한다는 상관경관 위화백단 설명했죠. 상관경관은 매우 흉한 작용을 하죠. 그런데 상관이 정관을 극하면서 겁재가 발현돼서 쟁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재물쟁투요. 재물쟁투가 시작되면서 그 불리함은 더 심해집니다. 장사, 상관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정사, 경술, 정미, 이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미일주죠. 정화일간 기준으로 월지, 오행이 술토죠. 예, 월지에 오행이 술토, 상관입니다. 술토, 지장간에 이게 상관이죠. 정화 기준으로요. 근데 이 술토 지장간에 신금이 암장되어 있고 정화와 무토가 암장되어 있죠.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과 경금이 통근을 했죠. 그래서 상관격으로 보는 전형적인 상관격입니다. 즉 월지의 상관이 투출하면서 일반적으로 월지 상관격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관은 상관상진이라고 해서 즉 상관에 의해서 관성이 제거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사주에
관성이 없거나, 아니면 있어도 변실하지 못하여 상관에 파극되어 완전히 제거되어야 유리한데, 상기 정미일주 같은 경우에는 정미일주는 상관에 의해서 관성이 제거되지 못했습니다. 토죠. 상관, 이게 술토입니다. 술토에 의해서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관격에선 껄이기 때문에 불리한 사주가 됩니다. 따라서 상관격의 관성이 파진, 그러니까 파극돼서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는데, 대운세운에서 또 관성운이 들어오면 배가가 되니까 이게 관성운이 태가해지는 거죠. 왕해지는 거죠. 세지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흉액이라고 합니다. 이게 극심해집니다. 그래서 대운세운에서 관성운이 들어오면 이 사주팔자는 흉해집니다. 왜 제거되지 못했냐면요. 너무 태과해서 지나치잖아요. 상관 한번 볼까요? 식신상관이 지금 미토에도 놓여 있죠. 술토에도 놓여 있죠. 그래서 이 세력이 세죠. 왜냐면은 미토, 정미의 이 미토 같은 경우에도 이 미토 지장간에 뭐가 있습니까? 정화와 을목과 사화가 있죠. 근데 정화와 통근해서 셉니다. 그 다음에 술토 같은 경우에도 설명했죠. 신정무에서 이 신하고 이게 또 뿌리가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금 일주 자체가 세력이 세기 때문에 상관상진이라는 말이 있죠. 상관을 극해서 힘을 빼주는 것인데, 이게 또 사주에서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화, 정미일주는 정관이 놓여 있죠. 시간에 임수가 놓여 있습니다. 임수 정관이 놓여 있습니다. 임수 정관이. 이 정관은 직장운이 되고요. 여명은 남편운이 되죠. 남명한테는 자식이 됩니다. 그런데 정관은 상관이 보면서 정관을 보면 극을 하죠. 상관은 정관을 보면 극을 합니다. 그래서 흉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 사주에서는요. 또한 상관 술토는 식신 미토하고 함께, 상관의 술토는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읽어주니까, 그냥 설명하니까 불편하네요. 여러분들도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그렇다고 위아래로 내릴 수도 없고, 정사, 병술이었죠? 병술. 조금 이게 흔들려서 화면이 제가 잘 못 씁니다. 경술이죠. 네. 그 다음에 정미. 이게 잘 안 써집니다. 이민. 제가 이렇게 악필은 아닌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술토가 이 정화일간 기준에서는 술토가 상관이죠. 그 다음에 미토는 정미에, 미토는 식신입니다. 이렇게 같이 정화 일간의 기운을 설하죠. 그죠? 예, 정화가 술토를 보고 미토를 보면서 화생토 해주면서 기운을 설기당합니다. 빼앗깁니다. 힘을. 그래서 이제 이게 사주 균형 조화를 맞추는데 항상 그 사주원국에서는 중요시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 일간이 설기되면 신약, 매우 신약, 극약까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관의 힘을 설기시켜서 이제 기운을 뺏어가는 것이죠. 설기시켜서 일간도 보호하고, 그죠? 일간, 나인 정화 일간을 보호하면서 사주 균형 조화 이렇게 맞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관경관 위화백단이라고 해서 상관이 정관을 보면 해로움이 100가지가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관성이 파진됐다고 하는 말은요, 상관이 태가하여, 그러니까 왕에서요, 이 태가되는 건 이제 기운이 세되는 거죠, 왕. 예, 왕에서 매우 지나치되는 거죠, 세력이. 이 시주에 있는, 시간에 있는 임수 정관을 모두 상하게 하는 그 상태로 되면 매우 불리하게 작용을 하죠. 상관격 사주에서는 정관이 사주원국에 구성되어 있으면 상관은 정관을 극하기 때문에 이 흉하게 작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왜냐면은 말씀드렸죠.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그 직자문, 그 다음에 남명은 자식운, 여명은 남편운이기 때문에 이걸 극하면 흉하게 작용을 합니다. 사주원국에서 일간의 사주강약이 신강하고요. 그 다음에 인성, 정인이 있으면 귀하게 작용합니다. 귀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 정화일주는 중하사주입니다. 신강하지 못해요. 그리고 인성 또한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귀하게 좋게 작용을 하지 못하는 사주입니다. 또한 상관격은 오직 재성을 만나야 묘하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묘하니. 이것은 제가 능히 관을 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재생관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화일주는 월지에, 아까 정화일주는 월지에 정제 경금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경금이 술토와 통근을 했죠. 술토 지장간에 신금이 있으니까 통근이 돼서 이 경금은 아주 뿌리가 제대로 내려서 견실하죠. 이것은 유리합니다. 이 사주에서요. 그 다음에 상관격에 상관이 태양하다고 하는 거는 세력이 센 거죠. 글자도 두세 개 이상, 그죠? 너무 태양하면 또 안 좋죠. 과유불급으로요. 태양하면은 그 피해가 칠살 편간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가 매우 위험합니다. 매우 크다는 뜻이죠. 연주에 상관이 놓여 있으면은 부모가 온전하지 못하고요. 월주에 상관이면 형제가 안 좋고요. 그 다음에 시주 상관이면은 자식이 무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덕이 없는 거죠. 근데 일지의 상관이면은 처첩이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예,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아내 몰래 있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첩을 둔 적이 없어서요. 아무튼 그런 사람들 찾아보면 또 은근히 많죠. 자, 이렇게 돼 있는 그 형국이거든요. 근데 상기 정화야 일주는요, 경술월주에, 그죠? 경술월주의 지지, 술토가 상관인데, 태양하지가 않죠? 예. 태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월주에는 형제자매거든요? 형제자매가 온전하지 못하여 형제덕이 없는 그런 사주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이 사주는 좋은 거 나쁜 게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주상 재물복은 평범한 팔자입니다. 분명하게 재물복이 적고 가난한 사주가 있고요. 재물복이 평범한 사주가 있고, 재물복이 풍부하고 재물복이 매우 풍부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본 사주는 그냥 평범한 사주입니다. 명사주인데요. 이것도 상관격 사주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갑진, 을해, 이모, 경해 사주입니다. 이모일주죠. 이모일주인데 월지에 해수비견이 놓여 있죠. 해수비견이 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 을목 상관이 있죠. 그래서 해수지장간에 술토, 간목, 임수 이렇게 놓여 있죠. 그래서 이 목하고 통근을 했죠. 예, 통근을 했습니다. 뿌리가 통했다는 뜻이죠. 이 상관격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을목이 요게 상관입니다. 이게 상관입니다. 그래서 상관격입니다. 상관격입니다. 이 여명사주는요, 상관격이죠. 그래서 신금정인이 이 상관, 흉신의 격을, 상관격을 인성으로 제복시키거나 제압시켜서 복종을 시키는 거죠. 또는 재성을 설계해서, 재성이 여기서는 정제죠. 요겁니다. 오와 정제를 설기시켜서 기운을 뺏어서 상관을 통제하여 좋은 쪽으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건데, 이거를 상관용인격이라고 하거든요. 뭐냐면 상관격에 인성을 용신으로 삼아서 쓰는 건데요. 이 사주는 용신이 토입니다. 토. 그리고 희신이 화죠. 그리고 일간을 방해하고 꺼리는 그 신이죠. 이 기신이 목하고 금이잖아요. 예, 목하고 금인데 이 신금이 기신이기 때문에 이 본 사주하고는 상관없이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제가 그 용신, 희신에 대해서는 여러 개 컨텐츠를 그 오행별로 다 많이 만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관격에 일지에 재성을 쓰면은 상관생재격이잖아요. 그죠? 예, 재성을 썼으니까요. 정제가 놓여 있죠. 시지에. 시지에 신금, 정제가 있습니다. 정제가 있으니까 상관생재격이 되죠. 상관이 재를 생한다는 거죠. 따라서 신강사주일수록 유리해요. 이런 상관격에 재를 쓰면요. 근데 이 사주는 중화사주라고 그랬죠. 보통 사주고, 대신 신약사주면은 또 그 쓰임새 역할을 못합니다. 근데 다행히 신약사주가 아니기 때문에 식신이 재를 생하기 때문에 그래도 좋게 발현되는 팔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식상의 세력이 왕하죠. 예, 식상의 세력이 왕합니다. 이 사주팔자는 설명드렸죠. 그래서 칠살편간을 제압하죠. 왜냐면 제압해서 좋게 작용하는데 거기에 해당되죠. 이 사주팔자가요. 또 사주강약이 이제 전반적으로 위에서는 상관생재격에서는 신강할수록 좋지만 이거 하나만은 보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화 보통 사주이기 때문에 바람직합니다.
여기 설명 나왔네요. 상관격은 신강에 유리하지만 그래도 신약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뜻입니다. 상기의 이모일주는요, 식상생제 비겁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상이 재를 생하죠. 그죠? 예, 그리고 비겁의 세력. 여기서 비겁은 뭐가 있습니까? 해수 비견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명조 다시 한번 써볼게요. 빨리. 갑진, 근래 이모일주죠. 신의 일주, 신의 시주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그 해수, 월지에, 그 다음에 시지의 해수, 얘가 비견이 되는 거죠. 예, 비견이 되는데, 이 비겁 세력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 약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주상 재물복은 풍부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매우 유리한 사주죠. 임신을 맞이했고 지금 현재 맞이한 건 아니죠. 1991년에 임신대운이 들어왔네요. 그 다음에 2001년에 신미 들어왔죠. 그 다음에 2011년에 경호대운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2021년에 기사대운이 들어왔는데 이 기사대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써있네요. 기사, 그 다음에 무진, 정묘. 그래서 이 중년의 대운은 그냥 좋다가 아니라 좋은 대본이 그러니까 뭐 가난하다. 그 다음에 굴곡이 있다. 길흉상반이 있어 굴곡이다. 이게 그냥 길흉상반이 보통이다. 이런 얘기죠. 평범하다. 예. 그 다음에 재물운이 좋다. 대길하다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사주는 대길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본인이 관리만 잘하면 재물이 많겠습니까? 예, 이 여자 사주가요. 그리고 말년도 지금 얘기했죠. 아까 을사무진 정묘대운이 재물운이 매우 좋습니다.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대길하다는 얘기죠. 예, 대길합니다. 그냥 쭉 그 길한 그냥 쭉 앞으로 40년이 길한 그런 사주 팔자입니다. 용신은 진토 지장간에 암장된 그러니까 을경 무니까 무토죠. 예, 무토. 이 무토가 조토지 않습니까? 이 조토를 마른 토양을 용신으로 삼고요. 시신은 화를 써서 더 이상 비견의 세력이 왕해지는 것을 여기서 이제 비견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죠. 해수 놓여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해수를 토국수에서 마른 토로요. 예, 토국수에서 더 이상 세력이 세지는 것을 막아주면서요. 그러면서 중화사주지만 이걸 또 막아줘야죠. 예,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신강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사주 균형 조화를 잘 이루고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따라서 기신, 나한테는 들어오면 안 되는 내 일간을 방해하는 꺼리는 신이죠. 이 기신은 금수가 되는 겁니다. 금수가. 예. 아무튼 기신은 금수고 그 다음에 무해무덕한 신은 한신입니다. 그래서 목이 됩니다. 예, 목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용신신 그 보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제 컨텐츠에서 많이 오행별로 사주명조 제시하면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